영하의 날씨, 혹한의 추위가 시작되면 더욱 분주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춥습니다. 겨울에만의 몸이죠. 눈과 낙엽으로 뒤덮인 거칠고 험한 겨울산. 이 시기 꼭 산행을 하는 이유는 겨울산이 품은 귀한 약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삽질을 10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선물. 겨울 바다 역시 귀한 손님 맞이에 바쁜 모습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거제 앞바다로 돌아온 대구입니다. 대구 많이 잡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대구잡이가 시작되면 하루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손질 작업. 바쁘죠. 매일 전쟁입니다. 영하의 날씨, 손 실을 틈도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끝내고 혹한의 날씨, 오직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선물로 분주해진 작업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경남 거제의 외포항. 사계절 중 겨울이 가장 분주한 곳인데요. 바로 거제 앞바다에서 잡아오는 겨울 생선 대구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대구 어장인 진해만에서 갓 잡아 올린 은빛 대구. 이때 이제 들어오는 대구가 산란을 위해서 가을 동안 이제 많이 먹고 일단 기름을 몸에 이제 축적을 해가지고 거제도 연안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가 최고 맛있고 영양가도 제일 높고 그렇습니다. 차고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대구는 회유성 어종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거제, 진해, 부산 가덕도 지역의 진해만 해역으로 산란을 하러 오는데요. 이맘때 대구는 살과 알이 꽉 차 덩치도 크고 맛도 좋답니다. 그래서 대구가 인근 바다로 모여드는 겨울철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죠. 원래 여기 외포 바다 사람들은 대구철 한 철 버려가지고 1년 묵고 산다 할 정도로 이 대구가 뭐 경제 생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제 외포항에서 100km 10분이면 도착하는 섬 이수도. 이른 아침부터 조업을 나가려는 선원들이 모여드는데요. 대구 잡으러 가죠. 아, 대구가 요즘 많아요? 네,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대구잡이 시작이 시즌이 왔기 때문에 잡히나 안 잡히나 갑니다. 먹구름이 잔뜩 몰려든 날씨지만 대구잡이를 위해 출항을 서두릅니다. 오직 겨울 한철 조업으로 1년 농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어장에 도착한 걸까요?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여기에 떠내려가는 건데 혹시라도 이 항해하다가 이 밤에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이니까 이 꺾고 들어가서 정리하려고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온 커다란 팬더를 어선들의 안전을 위해 수거해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업 시간 줄잖아요. 이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배들 안전이 걱정이 돼 있어요. 작은 노력으로 어선들이 더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먹구름이 물러가고 맑아진 하늘.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선생님, 근데 조업하러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항해는 한 15분, 조금 먼 데는 한 20분 그렇습니다. 지금 산란하러 들어오는 이 길목이기 때문에 항상 여쪽에서 잡아요.
전국에서 가장 큰 대구 어장이 형성된 거제 앞바다.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함께 조업에 나섭니다. 항상 바다 나가면 설레고 없으면 조금 아쉽고 많으면 기분 좋고 원래 그렇습니다. 20분 남짓 배를 달려 도착한 곳. 선장님의 양망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바다를 유심히 살피는 선원들. 뭘 찾아요? 부위 잡아요, 부위. 부위 찾아요? 설치해둔 그물의 부표를 찾는 것이 첫 단계. 이거는 언제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한 열흘 전에 해놨습니다. 부표를 찾고 나면 밧줄로 연결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건물이 정지성인데 네. 바다 속에 있으니까 올려야 돼요. 거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구잡이 어구는 호망입니다. 길 그물과 포위망, 자루 그물로 이루어진 호망은 그물 안에 대구를 가둬 잡는 방법인데요. 어장에 미리 호망을 설치한 후 며칠이 지나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물코가 굉장히 크네요. 작은 고기는 안 잡고 큰 고기만 잡으니까. 덩치가 큰 대구잡이를 위해선 코 사이 간격이 넓은 그물을 사용한다는군요. 수면 아래 설치해둔 그물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선원들. 자, 올라온다. 그물망 사이로 제법 실해 보이는 대구가 보입니다. 먹성이 좋은 대구는 다 자라면 1m에 달하는 어종. 산란기에 접어들어 크기도 무게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대구는 옛날 사람들이 입이 크다 했어, 대구는. 잘 생겼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거제 대구입니다. 대구 많이 잡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맘때 대구는 암수 구분 없이 몸집을 키워 실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알맹이가 많죠. 그 뱃속에 다 알이에요. 이 알이거든요. 술 넣으면 애기 나오죠. 용의 술모. 다음 어망을 찾아 이동하는 어선.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올리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혹시 줄이라도 터질까봐 초대리를 항상 뒤로 밀고 잘하는 애들이 앞에 있고 이러거든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물을 끌어올리다 보니 수압에 덩치 큰 대구의 무게까지 더해진 상황. 자칫 잘못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구 많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다 빠져버려요. 터져가지고. 대구잡이는 보통 호망이나 자망으로 조업을 합니다. 거제에서는 70여 척의 어선이 호망 허가를 받아 대구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양망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 호망으로 대구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망은 보면 목에 그 그물 자국이 있어요. 자국이 있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많이 죽어 있고 호망이는 그대로 살려요. 한때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획량이 저조했던 대구. 하지만 최근에는 매년 겨울마다 꾸준히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도에 개체수가 없을 때 꾸준하게 방류 사업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 1981년부터 시작된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
암컷 난소와 수컷 정소를 추출한 후 인공 수정란을 생산해 방류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방류된 대구 수정란이 3년에서 5년이 지나 성어로 자란 후 산란을 위해 다시 거제 앞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정란 방류 사업과 함께 1월 15일부터는 한 달간 그 먹이를 정해 어획량 또한 제한하고 있죠. 고망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 대구와 함께 종종 다른 어종들도 올라오는데요. 세상에 대구만 잡히는 게 아니네요. 네, 아기, 물맹이, 강어 그것도 많이 잡힙니다. 물거치 해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됩니다. 수면 아래 설치된 그물에 길을 잘못 든 녀석들이 걸려들게 되는 거랍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환영받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히지만 겨울철 거제에서는 대구 외에 생선은 불청객일 뿐이라는군요. 마지막. 네. 오늘 조업의 마지막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겨울한철 조업으로 한 해 바다 농사가 결정되니 대구는 고맙고 반가운 물고기입니다. 평생 저하고 같이 가야 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잡음으로 해서 저도 먹고 살고 뭐 모든 걸 다 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제 인생 동반자입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대구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대구탕 오늘 손님들 대구탕 보내드려야지. 큼직한 대구는 손질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내장을 꺼낸 후 잘라주는데요. 단단한 뼈를 자르는데 꽤 힘이 듭니다. 애도 세고 예. 크기도 크고. 손질이 만만찮아요? 예. 손질이 끝난 대구는 차가운 물에 담가줍니다. 피를 더 제거하려고 물에 담가놓은. 핏물까지 다 빠지고 나면 시원한 맛 더해줄 무와 함께 푹 끓여주는데요. 고니가 들어가니까 고무 자체가 뽀야지. 별다른 양념 없이 뽀얗게 끓여낸 대구탕. 아, 정말 시원해 보이는데요. 매콤한 양념 올려 익혀 먹는 대구찜도 별미죠. 두툼한 살을 발라낸 후 튀겨낸 대구 튀김까지 다양하게 대구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추위에 가장 반가운 음식은 온몸 녹여줄 뜨끈한 대구탕 한 그릇일 것 같은데요. 아이고 시원하게 맛있네. 지금 딱 이때가 지금 나오는 철이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 본격적인 대구잡이 철이 시작되면 어선들이 오가는 항구도 분주해집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대구를 손질해 판매하기 위해서인데요. 600~700마리예요. 이틀 안 가죠? 한나절 하루 소화해야 할 물량만 600~700마리. 그만큼 대구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대구탕 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먹어야지. 겨울 되면 무조건 하고 대구 그 탕을 이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납니다. 구입할 대구를 고르고 나면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내장을 꺼낸 후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맛. 예. 안에 피운맛인데 먹는 게 아니라서요. 불순물 제거가 끝나고 나면 흐르는 차가운 물에 솔까지 동원해 세척해줍니다. 맛있는 대구를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커피는 좋은 게 아니니까 이런 거 다 벗겨줘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은 크고 뼈대가 억센 대구를 잘라주는 겁니다.
망치까지 동원되는데요. 속이 너무 크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예. 대구가 워낙 큰 생선이다 보니 일반 가정에선 손질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니까 고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냥 줘도 못해요. 손질이 끝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누구나 쉽게 대구로 조리가 가능하겠네요. 아이고,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구잡이 어선들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항구. 한 마리당 평균 5, 6kg에 달하는 대구를 수도 없이 옮기고 손질합니다. 아, 힘들죠. 한 상자에 10kg짜리를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들고 옮기니까. 겨울철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묵직한 대구를 옮기고 자르는 작업. 오늘 몇 마리 해야 돼요? 300마리?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대구지만 암수 중 많이 찾는 것은 순놈입니다. 살이 꽉 차 있는 데다 이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유리입니다, 유리. 국보를 먹을 때 맛있는 유리. 여기에 들어가야 오야 일어나거든요. 수컷의 정소를 일이라고 부르는데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입니다. 잘난기의 암컷은 커다란 알이 들어있는데요. 알요, 알. 대구 알. 우와, 한 2kg 나가겠다. 묵직한 크기의 대구알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됩니다. 알은 알편도 끓여 먹고, 알 젓갈 양념해갖고. 소금에 절여 열흘 정도 숙성시킨 후 갖은 양념을 넣어 버무려 만드는 대구 알젓. 바다향 가득 담은 짭조름한 맛은 그야말로 밥도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죠. 먹성이 좋아 몸집이 큰 대구를 손질하다 보면 내장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구가 좋은 것만 먹고 어느 날은 전복 쓸 거라니까. 버릴 게 없다는 대구. 붉은색을 띠는 아가미 역시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아가미 젓갈 담으면 맛있거든요. 요래가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숙성시켜놨다가 다져갖고 양념을 내가 팔죠. 단단한 아가미를 잘게 썰어 소금에 절인 후 양념에 묻혀 먹는 아가미 젓갈도 별미 중에 별미죠. 하루 12시간 이상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구 손질 작업. 바쁘죠, 매일. 매일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아가미와 내장을 모두 제거해 주는데요. 이거는 건대구. 이거는 건대구 방건조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맘때 거제 바닷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경. 손질한 대구를 걸어 말리는 대구 덕장입니다. 거제에서는 이 건대구를 잔치상과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대구의 배를 갈라 내장과 불순물을 모두 빼낸 다음 핏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한 후 건조에 들어갑니다. 끝내고. 손질이 끝난 대구는 차가운 물에 담가주는데요. 습기를 깨끗이 제거하고 흙수물에 담그면 고기 맛이 쫀득쫀득해지고 고기 탄력성이 붙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집니다. 1시간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 제거까지 끝나고 나면 덕장에 걸 준비를 해주는데요.
지금 바람이 좋아서 태풍이 너무 지금 잘 불 시기거든요, 지금.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대구가 맛있게 마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널어줘야 돼요, 지금. 저장 시설이 없던 시절 오래 보관하며 먹기 위해 말려 먹기 시작했다는 대구. 그런데 사이사이 나무 젓가락을 넣어줍니다. 아, 이렇게 안 끼우고 이 상태로 말리면 모양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바람이 들어가야지 대구가 더 맛있게 마르거든요. 차가운 바닷바람과 햇빛 아래 열흘에서 보름간 건조를 해줍니다. 꾸덕꾸덕 말려지며 수분은 빠지고 깊은 맛은 더해진다는군요. 지금 딱 먹기가 좋아요, 이게. 겉에는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안쪽으로 말리면서 약간 지푸처럼 뜯어도 먹을 수 있고, 뒤에는 말랑말랑하게 쪄 먹을 수도 있고.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거제 대구는 외국과의 교역품으로 쓰일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말린 건대구는 쫀득한 식감을 살려 찜으로 해먹거나 탕으로 끓여 먹는데요. 생대구와는 다른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낸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대구 손질에 가장 중요한 작업 도구, 바로 칼인데요. 고기 많이 잘랐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컸죠? 또 용도가 틀리고. 아가미 따는 거, 배 따는 거 다 틀려요. 워낙 크고 단단한 생선을 손질하다 보니 큰 칼이 닳고 닳아 작아졌는데요. 온종일 서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이어지는 작업. 어깨와 손목 통증을 늘 달고 산답니다. 힘들어요. 우리 하면 아침에 손이 부습니다. 겨울한철 쉴 틈이 없다는 작업자의 손. 겨울철에는 쉬는 날 없죠. 쉬고 싶어도 한철이라서 아파도 나와야 됩니다. 이른 아침 시작된 외포항의 하루.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작업자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약재고 만들려고요. 우리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먹던 건데 알 그대로 말려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알도 종류가 있는데 참말로 하는 것도 또 참말. 요런 알 같으면은 가만히 넣으면 이래 쭉쭉 나오죠. 이런 거는 물알. 얘는 짜도 안 나오고 딱 뭉쳐 있거든요. 틀리죠, 보시면은. 여기도. 이런 거는 물알. 대체적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빼는데 이거는 아가미 안쪽에서 빼는 거라. 네, 조심히 잘 빼야 됩니다. 뱃속의 알집은 그대로 두고 아가미를 통해 내장을 빼내는데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딱 눌러줘야 돼요. 시간도 손도 많이 가는 약대구 작업. 지금 이 안에 짠물 있지 않습니까? 열에 나면 이제 짠물이 촥 나중에 또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래 약재를 이제 붓죠, 우리. 볏짚까지 꽂아 건조 과정이 끝나면 약대구가 완성됩니다. 3개월 걸리죠. 겨울 한채 딱 걸립니다. 예로부터 약대구는 노인이나 임산부의 보양식으로 여겨지던 귀한 음식인데요. 알은 그대로 얇게 썰어 먹기도 하고 볶음이나 찌개 등 다양한 음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나한테는 의미가 크죠. 대구 해가지고 결혼도 했고 집도 샀고 돈도 모으고 의미가 크죠. 그래서 나한테는 대구가 부자죠.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추위.
이때가 되면 깊은 겨울산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산행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상황버섯하고 칡을 좀 보러 왔습니다. 지금 상황버섯도 이제 낙엽이 지고 하니까 잘 눈에 띄기도 하고, 또 칡은 또 낙엽이 지면은 뿌리로 다 영양분이 거의 내려가거든요. 90%에서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약성이 좋으니까 채취하러 왔습니다. 이맘때만 만날 수 있다는 약초 채취를 위해 산을 오릅니다. 출발! 소복히 쌓인 눈길을 시작으로 산행이 시작됩니다. 사시사철 다양한 약초를 품고 있는 산이지만 특히 겨울철에 특별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겨울산이 위험하니까, 겨울산이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미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추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산에 갈 때는. 쌓인 낙엽과 그 위를 덮은 눈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겨울산.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만큼 딱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있죠. 아이고, 이건 좋다. 산행 중 만난 절경. 잎이 모두 떨어진 나뭇가지 위로 그야말로 하얀 꽃이 맺혔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산고대 보고 이러니까 첫눈 생각도 나고 마음은 설레입니다. 오늘 또 대물 볼 수 있는 또 여건 때문에 좋은데 어쨌든 산에 오니까 좋습니다. 추위가 만들어준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더 깊은 숲속으로 향하는 작업자들. 정해진 길이 아니라 약초를 찾아 길을 개척해 가다 보니 더 험난해지는 산행. 아이고, 저런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겨울산은 곳곳에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낙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심하는데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낙엽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나뭇잎과 눈으로 존재를 감추고 숨어있는 약초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북나무 열매인데요. 옛날에 이게 지금은 말랐는데 좀 초록색일 때 요걸 많이 따서 끓여서 요게 좀 먹어보면은 소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좀 짭짤합니다. 요거를 끓여서 천연소금을 썼어요. 여름이면 푸른 잎에 하얀 열매를 맺는 북나무는 열매에서 짠맛이나 소금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점점 더 깊고 험한 산길로 접어든 작업자들. 어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이거 오늘 많이 미끄럽네요. 선생님, 저기 은사씨가 있으니까 저기 넘어진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가면은 버섯이 있을 것 같아요. 건너편에서 발견된 은사시나무 군락지. 나무에 기생하며 자라는 버섯이 기대되는 장소인데요. 은사시 나무가 있어도 이제 쓰러지거나 아니면 나무가 썩을 때 그때 이제 자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기대대로 버섯이 있을까요? 이 나무 사이에 여기 있네요. 좀 크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 기둥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 은사시나무 상황버섯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버섯을 발견한 것이 반갑기만 한데요. 참 보기 힘든데 이런 거 보면은 산행하면서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힘도 나고 피로도 사라지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달려있는 버섯. 채취를 위해선 나무를 오를 장비가 필요합니다. 송죽기라고. 송죽기? 나무 탈 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언제 어디서 약초를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장비는 꼭 챙긴다는군요.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깐깐하게 잘 쳐야 됩니다. 버섯의 위치를 파악한 후 나무를 타고 오르는 작업자. 자칫 추락의 위험이 있다 보니 조심스럽게 버섯에 접근을 합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붙어있는 버섯을 떼어내는데요. 좋다. 나무는 상하지 않고 버섯만 떼어나기 위해 끌을 이용해 작업합니다. 나무에 작업할 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무사히 버섯을 채취하고 내려오는 작업자. 아주 편안합니다. 내려오니까 계속 땅이 좋습니다. 땅이 좋아. 땅이 좋아요? 네. 요 정도 왔습니다. 첫 수확, 은사시 상황버섯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금색을 띠고 있잖아요. 황금색을 띠고 있으면은 그 버섯 중에 최상급으로 칩니다. 그런데 양이 얼마 되지 않네요. 자연이 내주는 거니까 내주는 대로 치하면 됩니다.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볼 때는 많이 보고 또 안 볼 때는 안 보고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산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이 내어준 만큼만 받아간다는 작업자들. 약초를 찾아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나뭇가지에 갈색빛이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버섯 균사입니다. 상황버섯 균사. 이제 균사가 펴져서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입니다. 세월이 이제 흐르면은 붙으려고 지금 이제 균사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버섯 균사를 발견했으니 근처에 버섯이 있다는 징후. 서둘러 발길로 옮깁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만 다니다 보니 작업자들이 걷는 길은 늘 가파르고 위험한데요. 아, 거기 가는데 괜찮으세요? 예, 이런 거는 뭐 자반사죠. 길이 없으니까. 피디님 빨리 오세요, 빨리. 좋은 거부터 있습니다, 좋은 거. 우와, 대박, 대박. 여기 보세요, 여기. 험난한 길을 걷다 만난 보물.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버섯입니다. 복숭아 나무인데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지고 개복숭아 나무라 그러는데요. 그 개복숭아가 나무가 죽어가면서 썩으면서 달리는 게 상황버섯이에요. 야생 복숭아 나무에서 자라는 개복숭아 나무 상황버섯. 한 나무에 제법 많은 양의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모양 잘 나오겠다. 야, 멋지다 이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요. 버섯의 위치가 부러진 가지에 있다 보니 채취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제법 큼직한 버섯을 찾았네요. 이 정도면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이 정도 크기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두께도 두껍고, 예, 그래서 최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버섯은 갈색 빛깔의 노란 빛을 띠는 것을 상품으로 친답니다. 노력에 비해 수확은 적은 것 같네요.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게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 또 가보자.
해가 길지 않은 겨울 산행은 그만큼 작업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약초 채취를 위해선 부지런히 산길을 오가며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아우. 힘이 듭니다. 약초를 가는 게 그래 잘 보이면 재배죠. 자연산 약초가 아니죠. 영하의 날씨지만 오랜 시간 동반으로 흘린 땀을 눈으로 식혀봅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해.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운 눈세수. 시원합니다. 이거 좋아, 좋아. 땀 흘리는 거 땀 다 식었습니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의 휴식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추위와 위험을 감수하고도 산에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산이 병원입니다. 저한테는. 약초를 통해서 저희 딸내미가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약초가 진짜 말 그대로 약초가 되어서 딸내미 병을 앓았으니까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간절한 바람을 담은 약초로 효과를 봤다는 작업자. 그에게 산은 늘 오르고 싶은 곳이 됐답니다. 다시 시작된 산행. 바닥을 살피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더덕 있어요, 더덕. 더덕이요? 예, 더덕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가 더덕이거든요. 근데 여기 더덕 씨방이 달려 있어요.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 보는데요. 작은 더덕 한 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도 그진 한 10년 정도 달았습니다. 여기 내두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박혀 있죠. 내두가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거든요. 재배는 이렇게 내두가 없고 자연산이 이렇게 내두가 올라갑니다. 달아. 막 캐낸 더덕으로 기운을 재충전하는 작업자들. 일단은 배고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뿌리 먹고 나면은 배도 덜 고프고, 예, 그래도 이렇게 한 개씩 보는 게 또 묘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흙을 덮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덮고 가는 거예요? 덮고 가야죠. 덮고 가야 또 다른 애들도 자랄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대물을 찾아 길을 재촉하는 두 사람. 이번엔 나무가 많은 쪽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다 땅 쪽을 살펴보는데요. 죽은 칡인데요. 여기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 살아있어요. 아직 여기 하고 살아있는데 내두가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대물일 것 같습니다. 칡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 예. 원래 칡이 기생식물입니다. 기생식물이라 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를 해버리죠. 나무가 죽어버리죠. 나무를 타고 오르며 번식하는 칡은 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해 식물로도 분류되어 있는데요. 덩굴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나무들이 숨을 쉬지 못해 고사하게 된답니다. 겉옷부터 벗어놓고 시작된 칡 제거 작업. 안 추우세요? 어차피 이 캘면은 땀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예. 나무에 얽힌 칡 제거는 꼭 필요하다는군요. 잘라주면 나무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무에 얽혀있던 덩굴을 잘라준 뒤 땅속 깊이 묻혀있는 뿌리를 캐기 위해 흙을 걷어냅니다. 겨울철 뿌리 식물 채취는 땅이 얼기 전까지만 가능한데요. 돌멩이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 힘을 가하다 보면 어깨 충격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깨에 부상 위험도 있고, 그리고 흙이 눈으로 튀어 들어갈 경우도 많고요.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물칙을 만나기 위한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칙입니다. 칙. 네, 여기 칙입니다. 땅을 삽질을 10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굵기에 따라 틀리는데 3시간, 2시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칡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상태를 살펴가며 흙을 파내는 작업. 이제 조금씩 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야 나고요. 네, 한 1m는 파야 될 것 같아요. 영하의 날씨에도 작업자의 얼굴엔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나무에겐 위해 식물이지만 사람에겐 약초가 되는 칡. 물 한 모금으로 더위를 식혀봅니다. 꿀맛이고 꿀맛. 땅속 깊이 최대 10m까지도 자라는 칡. 하나를 캐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칡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우와. 들기도 쉽지 않은 대물칡입니다. 예, 엄청 큽니다. 보통 이제 이만한 굵기로 한 가지가 나가는데 지금 3갈래로 나갔는데 되게 큰 거죠. 엄청 큰 대물입니다. 대물. 열심히 땅을 판 보람이 있네요. 구황작물이자 건강식품 원료로 이용되는 칡. 산 아래로 가져가기 전 작업자들부터 맛을 봅니다. 대물칡 맛은 어떤가요? 꿀맛이죠. 작업해서 먹으면요, 갈증도 해소도 되고, 예, 아주 체력 회복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관문은 산 아래까지 옮기는 건데요. 워낙 큰 대물이다 보니 자르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짐을 간소하게 만들려고, 간편하게 만들려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자릅니다. 적당하게 자른 칡은 산행할 때 가져온 지게에 싣습니다. 이거 봐요.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아우, 무겁습니다. 대물 칡더미를 지고 하산하는 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내려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형님, 제가 좀 터져요. 가느다란 나무까지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캐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오지다 보니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 수단까지 옮기는데 엄청 힘들어요. 묵직한 칡을 지고 산을 내려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 그래도 대물을 얻었다는 기쁨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채취한 칡은 주로 즙으로 만들어 섭취하는데요. 분쇄기를 통해 갈아준 칡을 약 24시간 정도 끓여 즙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산행이 끝난 뒤 작업자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시간. 직접 채취한 약초로 보양식을 만들어 먹는 거랍니다. 오늘 메뉴는 약초 오리 백수. 냄새부터 좋습니다. 하루에 보쌈입니다. 하루에 보쌈. 내가 있으니까 많이 좋아요. 추위 속 산행을 끝낸 후 즐기는 오리 백수. 이런 맛으로 산에 가는 거죠.
맛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립니다 이거. 진한 국물에 긴장과 피로가 한 번에 풀어지는 기분입니다. 살을 내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산. 또다시 산행을 위해 이곳을 찾은 작업자들. 일단은 산이 내어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추위와 위험을 감수하고 매번 다시 산을 오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랍니다. 산에 오면요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좋습니다. 뭐 위험 요소도 있지만은 산에 오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추운 겨울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이 있어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